스테퍼 리본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두 번째 게임, 오늘의 두 번째 게임. 스테퍼 리본. 충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대. 오.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게임.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1890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진흙더미에 누워있다. 벌써 6번째다. 아니 7번째도 모르겠다. 군문에 뚫려있는 구멍들을 보고 깨달았다. 내가 이미 몇 번이나 죽었다는 걸. 그리고 되살아났다는 것을. 신의 장난인지 나는 죽음에서 돌아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 완전 다크소울이잖아. 능력을 깨달았을 때는 총을 난사하며 달리다가 죽는 것을 반복할 뿐이었다. 몇백 번 정도 반복되었을까. 어느새 눈앞에 있는 적군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나는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 후에도 나는 5개의 전쟁에 참여했고 4개의 명예훈장님을 받았지. 명훈님? 수천 번의 죽음을 맞고 그 배가 되는 죽음을 적군에게 선사했다. 평생 전쟁터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을 반복해왔어. 그러나 그것도 이제 끝이구나. 1960년. 아버지. 시야가 거뭇하고 날 부르는 자식들의 목소리도 안개처럼 흩어진다. 진정한 죽음이 찾아온 게야. 드디어 나도 긴 밤에 잠을 들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가 그토록. 와, 불사신이었어? 존나 부럽다. 나 불사신 되고 싶다. 난 죽기 싫어. 다들 갑자기 어디로 간 거지? 남아있는 거 누군가? 간호인? 자네인가? 유감이지만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대는 누군가? 내 자식들은 어디로 갔지? 간호인은? 그대는 사신인 건가?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지금은 담정이죠. 영원해야지. 지구가 터져도 살아남게 되면? 그건 좀 불행할지도. 담정?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증이, 당신은 이 상황을 수백 번이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 필름을 갈아 끼듯 주변 환경이 변하고 그 가정은 당신의 기억에서 사라진 상황을. 우와, 이거는 개피다. 중이, 당신은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라고요. 나는 되살아난 건가? 늙어 죽어도 되살아난단 말인가? 네, 그리고 15분 후에 다시 죽겠죠? 그리고 다시 되살아나실 겁니다. 와,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노환으로도 못 죽어? 존나 억울하다. 근데 이거는 노환으로도 못 죽어. 그래도 15분마다 죽어. 노환 때문에. 3주? 3주?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기억, 아드님과 따님의 모습, 그건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금 그것이 3주 전의 기억이라고. 9월의 부작용으로 3주간의 기억을 잃는 건가? 아니, 그거보다. 그러게. 나는 언제 죽을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모릅니다. 영원히 죽지 못할 수도 있죠. 헛소리 하지 마! 나를 죽이라! 나를 지금 당장! 이건 당연한 일인가? 신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이런 능력을 주실 리 없지. 처음부터 말도 안 됐던 거야.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니.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곳에서는 생소하겠지만 저의 고향에서는 당신같이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 않다고요. 그들은 스테퍼라 불리며 자기 능력을 제어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스킬이라고 하는 명확한 규칙을 가진 하나의 현상이죠. 그 규칙성을 알아낸다면 죽음과 부활의 연쇄를 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규칙성을 알아내기 위해선 과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죠. 물론 일이 잘 될 거라 보장도 없죠.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와서 죽음 따위는 특별한 일도 아니요. 내 몸을 어떻게 다뤄도 상관없어.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나를 죽여주시오. 의뢰를 받아들이게요. 고맙소. 아, 이걸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시는 건가? 네, 물론입니다. 중이, 제가 당신에게 당연한 죽음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스테퍼 리본. 그러니까 누가 고용했을까 근데? 저는 못 기다리겠네. 벌써 2시간이 지났다고? 도련님,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지요. 탐정님도 주인어른을 구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계약금을 뜯어내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을지도. 젠장, 성금을 안 받는다는 말 듣고 덥석 고용하는 게 아니었는데. 도련님의 걱정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탐정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지.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얘 걔 같은데? 그 스태퍼케이스 전작의 그 여자 주인공. 실례합니다. 간호인입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애들은 다 어디로 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인어른 밖에서 기다리실 분이에요. 걔일 것 같아. 딱 생긴 게. 잠시 쉬고 계시면 다들 돌아오실 겁니다. 네, 그렇군. 방해해서 죄송해요. 잠시 수액 교체 말이죠? 고생 많으시네요. 네,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네요. 방금 막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 장난해? 이미 2시간 지났다고 겨우 준비가 끝났다는 거요. 다크 쏠겠어요. 전장이랑 모르겠어, 이어지는지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부터 구하면 당신은 내게 10만 달러를 지급한다. 우리의 계약은 그 한 줄뿐이었는데요? 그래, 그 한 줄뿐이었지. 그러니 나는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을 해고할 수 있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일을 맡겠다고 하는 다른 탐정이 있나요? 빨리 일이나 끝내시오. 이 사람 말고 일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죠. 간단한 물건 몇 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일단 칼하고 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펜이나 연필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당신 미쳤어! 혹시 없어요? 그럼 펜 말고 나머지만 준비해줘도 됩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요? 누굴 죽일 일 있냐고? 도련님, 진정하세요. 생각이 있으시겠죠? 젠장, 간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못 놀아주겠습니다. 전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시면 자기 능력을 증명하시오. 죄송해요.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이 저러시는 건 이해해주세요. 입은 험하지만 일도 내려놓고 주인어른 곁에 남아 계신 분이에요. 네, 그래 보이네요. 왜 남아있는지 의심스럽지만. 펜은 제가 사용하던 연필을 드릴게요. 칼과 총은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탐정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신다면 도련님이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죠. 하는 수 없네요. 일단 이걸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스킬의 계열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이님의 스킬! 그러니까 초능력은 간단히 말하면 부활이지만 부활하는 능력에는 두 개의 분류가 존재하죠. 재생과 시간. 플라나리아 같은 느낌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이 경우 죽기 전에 육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그에 비해 시간 계열은 좀 이질적이죠. 부활 전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죽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은 그런 스킬입니다. 대부분의 부활 스킬은 재생 계열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이님의 경우 후자가 의심되는군요. 자, 중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한두 번 정도는 죽어주셔야겠죠? 특정 행동을 하면 5분이 흐릅니다. 좌측 상단에 시간을 보낸다 버튼 눌러도 5분이 흐르고요. 남은 0분이 되면 중이가 죽고 기억은 초기화 됩니다. 일단 중이에게 연필을 사용해봅시다. 중이에게 연필을 사용해보기. 이렇게 원, 삼각형, 별, 네? 신경 쓰지 마세요. 혼잣말이에요. 잘 그렸다. 여기 이마에 X표 생김. 뭐 하시는 거죠? 별이 더 좋았을라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주인 어른의 얼굴에 낙서를... 조금만 기다리면 알 수 있겠죠?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그럼 이제 죽는 거구나. 15분 경과. 중이는 스킬을 사용해 부활했습니다. 네, 이미 수십 번은 봐왔죠. 그런가요? 그럼 뭐가 변했는지 바로 아시겠네요? X가 없어! 간호인, 애들은 어디에 갔지? 저 사람은 누구인가? 낙서가! 역시 시간이군요. 네, 추리게임. 시간 계열이라는 건가요? 배우는 게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중이가 사망하고 그 육체는 지정된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표시한 낙서도 같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일정 부분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가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면서 기억이 소실되는 거겠죠. 네, 그 기간에서는 스킬의 특성을 이런 식으로 분류한답니다. 우선 스킬의 이름, 사정거리, 중위의 시간 회귀는 본인의 육체에만 해당되는 모양이니 1cm 미만으로 적으면 되겠군요. 그니까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관리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특성은 아래 상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탐정님이 초능력이 능통하다는 건 잘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주인 어른의 스킬을 알아가다 보면 이 현상이 멈추는 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중위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 원인, 스킬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킬이란 기존의 물리법칙을 무시하지만 뭐든지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 등 제한과 규칙이 존재하죠. 저도 사용인의 입장입니다. 실내에서 흉기를 드릴 순 없죠. 그리고 설령 드릴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처지라도 그치, 그건 맞지. 괜찮아요. 그럼 평화적인 방법부터 시작해보죠. 평화적? 사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일까요. 간호인, 부활에 대한 정보를 아는 만큼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이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문제 없을 겁니다.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이 정도로 제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은 달라요. 어쩌면 지금부터 중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을 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말을 걸어보자는 거지. 대화. 안녕하세요, 중이. 당신은 누구요? 아, 사신이라고 하면 믿을 건가요? 드디어 내가 된 건가? 네, 뭐 비슷한 느낌이죠. 지난 2시간 동안 중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군요. 사신이라는 거짓말이 가장 빠르게 먹히더군요. 중이의 반응도 협조적이고요. 탐정의 지혜라고 생각해주세요. 부활에 대해서. 중이, 당신은 죽음에서 돌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처음 그냥 이 사람 능력이에요. 이 사람 능력. 처음 부활한 것은 70년 전이요. 내가 참여했던 첫 전투였지. 우리의 목표는 해변으로 진입하여 적 부대를 기습하는 거였어. 작전 지역까지 이동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 단순히 대열에 맞춰서 앞에 전우를 날아갈 뿐이었다고.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두려움이 몸을 조이더군. 다른 전우들에 따라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 그러다 정신을 차리니 하늘을 보고 누워있더군. 죽은 거군요. 그렇소. 그걸 깨달은 것은 10번 정도 더 죽은 후였지만 스태퍼가 대량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50년 전 일이니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군요. 신묘한 일이었지만 그때 나는 그 능력을 당연히 받아들였소. 단 한 가지뿐이었지. 이 능력을 살아남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그저 총을 쏘면서 달릴 뿐이었소. 수십 번 정도 죽었을까 정신을 차리니 적군의 모습이 보이자 개사기잖아. 어느새 나는 영웅이 되어 있었지. 그렇게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소. 현실의 영웅이란 그 또한 전쟁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니. 그보다 이게 만족스러운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군. 그렇네요. 한 가지 신경 쓰인 점은 있습니다. 당신은 부활에 의지하여 돌진하는 전범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만 부활 후에 몸에 탄환이나 그 파편이 남는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소. 그것 때문에 고생했지. 죽은 횟수에 비해서 남은 총알이 많진 않았소. 아마 몸을 관통한 게 아닌가 싶소만. 그니까 개 아프겠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이에 대해. 당신의 고용인에 대해 아시는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이실 테죠. 불과 20년 전까지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 그런 사람 치고는 소박하네. 저도 처음에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제게는 군대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군요. 가끔 가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고 보니 아까 조사했을 때 서랍 안에 신경 쓰이는 물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랍?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아까 살펴봤는데요. 앨범 하나뿐이군요. 이 앨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응! 이 아가씨는 아닌 것 같으니 도련님이지 않을까요? 누나가 있구나.
음. 도련님하고 아가씨의 어린 시절 같아요. 사모님, 뵌 적 없지만 그럴 거예요. 그런가요? 부럽네요. 근데 이 사진에선 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요. 이게 중이지 않을까? 그치? 아, 50세 세상을 떠났구만. 근데 아마도 이게 마지막 사진 같아요. 고구마 말랭이. 주인 어른이 부대원과 찍은 사진입니다. 용케 알아보는군요.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중이는 아내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중이와 그 아들처럼 보이네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군요. 아드님께서 중이를 열심히 가도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도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의외네요. 그럼에도 끝까지 아버지 곁을 남아 계신 걸 보면 효심이 아니야! 수상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착한 절대 효심이 지극해서 옆에 있는 게 아님. 뭔가 뭔가 그 보험금 이런 걸 노리고 있을 거야 100%. 잘못 눌렀다. 의사의 살인 현장 같다고요? 잠깐만, 지금이 무슨 몇 년도죠 여러분? 아니야. 그러니까 요 세계관에서요. 요 세계관. 아니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 게 40년도면 너무 오래 누워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 사진은 누구인가요? 도련님은 아니고 그렇군요. 이런 건 보통 숨겨진 자식일 가능성이 높죠. 그건 아닐 거예요.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유원장? 물론이죠. 그렇고 말고요. 유원장. 아가씨입니다. 주인 어른의 따님이시죠. 다행히 도련님께서 먼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셨기에 업무에 복귀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더워. 잠깐 에어컨 좀 킬게요. 리폰 제로 8칼로리. 아 선취들 감사합니다. 리폰 제로. 리폰 제로. 리폰도 제로야 이제. 리폰 제로 나쁘지 않네. 지방 제로요? 선생님 덕분에 복숭아 아이스티 제로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중2의 남은 체력은 뭐야? 다음에 메모 해볼까? 메모?
비교해달라고? 알겠어요. 이 공책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져다 놓은 건 아닌데요. 아마 어제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적혀있진 않았어요. 지금은 뭐 그렇네요. 네? 가장자리를 잘 보면 페이지를 뜯어낸 흔적이 있지요. 아, 그렇군요. 깎이진 않네? 하긴, 그러게. 어떻게 안 적혀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니까! 아, 내가 보기에는 아빠야. 그니까 지금 중2의 아빠. 얘가 중이야, 얘가. 얘가 중이고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아들이긴 해요. 일단 여기 이거 펜 칠하면 보인다 했잖아. 알고 계시나요? 공책에 글을 적으면 희미하게 자국이 남습니다. 이 자국을 통해 무엇이 적혀있는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연필을 나눠 뉘어서 칠하면 네, 비슷한 거죠. 이렇게 살살 칠해야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소에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 이런 아마추어 방식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아, 네. 보자. 어디 복구한 메모를 보면 0101 2월 25일 10월 30일 12월 25일 그 날짜 아니 뭘 땡땡한 날이야. 뭐야, 단서 조합을 진행합니다. 사건 정보에서 지금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아래 단서 조합 버튼을 클릭하세요. 빨간색 텍스트가 선택 가능한 정보입니다. 아, 여기 있죠? 딱 여기 오죠? 앨범 날짜 메모 딱 느낌 오죠잉? 띠용. 이거네요. 네, 그건 앨범인가요? 잘 보세요. 이 메모와 앨범을 느껴지는 게 없나요? 아! 이 메모에 적힌 숫자들 모두 이 앨범 안에 있는 날짜를 적어놓은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타당하지요. 그리고 표시된 날짜를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과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얘랑 중이랑 오케이, 일로와. 안녕하세요, 중이. 당신은 누구요? 저는 사실입니다. 그렇군.
내가 된 건가? 앨범에 대하여. 그럼 어떤 사진에 관해 얘기할까요? 너무 선택지가 많은데. 동그라미 쳐져 있던 게 10월 30일에 동그라미 쳐져 있었으니까 10월 30일 물어봐야지. 모르겠어. 1920년 10월 30일 이날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미안하오, 기억이 안 나는군. 40년도 더 전 일이니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지요. 아, 그랬던가. 뭐 오래전 일이니까요. 아들의 생일이라는 말을 들어도 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소. 나는 연도는커녕 생일 날짜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거요. 딸이나 아내의 생일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이래서야 그 애가 나를 원수처럼 안 보는 것도 당연하군. 뭐야, 호감도가 있는데? 당신은 누구요? 또 15분이 지났군. 중에 한련시. 다시 시작해볼까요? 다른 날짜에 대해 좀 물어보자. 크리스마스. 당신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때 당신의 아내는 그렇소. 위독한 상태였지. 며칠 뒤 아내가 죽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소.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건 그때부터라도 남겨진 자식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이오. 그러면 아들과의 관계도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호감도 올랐어. 이거 시간 내에 호감도 5로 만들어야 되나봐. 그치? 왜 그렇게까지 전쟁에 집착하신 겁니까? 전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다고 했어. 그러면 5로 쳐진 거를 3개 물어봐야 되네. 아까도 호감도 올랐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호감도 4로 오르겠지? 그렇지. 또 뭐더라? 2월 25일. 2월 25일. 1926년 2월 25일. 자제분하고 당신 부인이 교문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어요. 당신의 모습은 없더군요. 뻔하지, 나는 군대에 있었을 거요. 그대는 그런 사진이나 행사는 거칠을 뿐이라 생각했소. 그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전해질 거라 생각했지. 어리석은 머저리였지. 대화는커녕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으면서. 딸이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은 기적이요. 아들처럼 되어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 올랐어. 간호인, 거기 있나? 주인어른.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벽에 있는 금고에 내 유언장이 있네. 그걸 꺼내주기나. 예? 주인어른, 하지만 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든 상관없네. 늦어버리기 전에 할 일을 해야겠어. 금고 비밀번호를 412. 4월 22일? 내가 처음으로 죽은 날이라네. 그래도 유언장 꺼낼 수 있겠다. 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거겠네. 저 생일 3월 6일입니다. 3월 6일이에요. 이제 비밀번호 알았으니 열어보죠. 열렸다. 후후. 안에 있는 건 중이의 말대로 유언장 한 장뿐이네요. 작성한 날짜는 3주 전인가요? 아니요, 주인언으로 유언장 맞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유언장하고 내용이 달라서요. 응?
그럼 이걸 적은 본인에게 확인해보는 거 좋겠군요. 그래, 유언장에 대해 말해보자. 설마 죽으면? 뭐예요? 드디어 때가 된 거죠? 그렇군. 유언장. 중이 이걸 한번 봐주시죠. 미안하지만 가까이 못 주겠소. 내 눈이 어두워져거라. 물론이지요. 이건 내 유언장이고 이게 무슨 장난이지? 서명도 필테도 내 것이요.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없다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균등히 분배한다니. 내가 이거는 무르잔 놈에게 유산을 이래서 바꾼다 했구나. 그 아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나는 유언장에게 딸에게 전 재산을 넘긴다고 적었다고. 그런 거구나. 머리 좀 썼네. 네? 네, 무슨 일이죠? 아니요, 그냥.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련님. 하노이, 왜 금고가 열려 있는 겁니까? 진짜 빡치네. 그게 마침 잘 오셨어요. 뭐?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제 능력을 보여달라셨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기분 탓인가? 비밀이란 말에서 이상한 저기가 느껴지는데 말이오. 기분 탓, 그만큼 의미 없는 말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본심을 애둘러 말하고 싶을 때 기분 탓이라는 변명으로 말문을 열죠. 외투 벗으면 되는데? 간호인, 저 놀파리 말에 혹하는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아까 금고가 열려있는 거 보고 당황하셨으니 방에 외지인을 들이고 나갔다가 오니 아버지의 금고가 열려있어서 바로 옆에는 간호인 당신이 있었는데도 말이오. 왜 기준에서 화내는 게 당연하다 보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럼 금고에 유언장을 넣은 것은 중이 본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유언장이 금고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겠소. 생각을 좀 하자고. 저건 아버지 금고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면 누가 넣었을까? 적어도 중이님은 아니지요? 머리가 아프군.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대체 얼마나 단순하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전혀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메모를 봐주시죠. 뭡니까? 이 방을 조사하며 생긴 의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금고에 유언장을 넣은 것은 중이인가? 네? 금고에 유언장을 넣은 것은 중이인가? 유언장에 대해 몰랐지. 응. 유언장에 대해 몰랐다. 부용. 자, 뭐라고 적혀있죠? 그렇게 들이밀리지 않아도 보니까 지우셔. 아버지는 당신이 말하는 유언장의 존재도 몰랐다는 거군. 네, 당신이 이곳에 들이닥치기 직전 이 유언장을 중이에게 읽어주었지요. 유언장을 쓰긴 했지만 당신이 적은 것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특히 유산 배분에 관한 부분이. 나 참,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가? 지금 아버지의 상태를 보시오. 벌써 죽고 되살아나는 걸 3주째 반복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해? 중이는 이례적일 정도로 제정신이라는 게 의사의 견해 아니었나요? 그 의사가 다녀간 것도 3주 전이지요. 아버지께서는 죽고 되살아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셨지. 나는 당신처럼 초동력에 대해 잘 모르지만 죽고 재생을 반복하며 재생하는 과정에서 뇌세포에 손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No. 재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랍니다. 초능력 스킬의 프로로서 제 견해를 보여드리지요. 중이의 상태는 3주 전과 완전히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시간 회귀. 지용. 이건 중이의 초능력 스킬에 대해 제 나름대로 기록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흔히 관리 정보라고 불리는 양식이지요. 오, 정말 가지가지하는군. 지금 중요한 거는 명칭이죠. 시간 회귀,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모르시겠죠?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 스킬은 크게 재생 계열과 시간 계열 부활로 나뉩니다. 어쩌저쩌저 봤던 거죠? 질기 낮다는 건 0%가 아니라는 거. 탐정나리께서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오? 네,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중이가 몇 년 전에 일까지 정확하게 대답한 걸 생각하면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족발 먹고 싶다 인정. 당신의 아버지에 뭘 한다는 거요? 저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누구보다 중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에게. 간호인, 중이의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 말입니까? 네. 잘 생각해서 말하시오. 주인 어른은 3주 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처럼 보이긴 했는데요. 간호인! 이런 눈치 없는 년! 자, 이걸로 중이가 직접 유서를 금고에 넣었을 확률은 0%에 가까워졌죠. 그럼 그 유서는 왜 금고에 들어있던 걸까요? 알만하군. 당신이 말하는 그 유서 내게 유리한 내용이 적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를 의심하는 거지, 안 그렇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요? 내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적고 서명을 조작했다. 그거나. 도련님,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갑자기 나타난 새 유언장, 그 최대 수혜자인 당신은 새로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이 필요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 보험에 자신이 있었을 테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중이의 필체니까 중이가 적었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은 그 중이가 적은 게 맞아. 그러니까 중이가 그냥 기억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좋아져서 적었어. 유언장 마지막에 고쳤어.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겨, 뒤져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들과 얘 고용하긴 했어. 이 삼정을. 주세요. 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중이 본인이겠죠? 네? 하지만 서명이나 도장 정도는 기술이 있다면 위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하기 원하신 것 같지만
이 유언장의 본문 자체가 중이의 필체죠. 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중이 본인입니다. 지금 나랑 뭘 하자는 겁니까? 이런 의미 없는 얘기로 시간을 버리다니. 이제 멍청한 얘기는 그만하고 일을 하시오. 도련님, 이 멍청한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유언장은 분명히 중이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건 아니죠. 이 유언장이 작성된 것은 당신의 의지였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련님?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방금 소리 지른 건 사과하지. 하지만 당신도 스스로가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거요.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적은 것이 분명한데 내 의지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오. 당신 눈엔 내가 무슨 머저리 병신으로 보이는 건가? 진짜 개뻑치네. 아니요, 그렇게 잘나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중이는 지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지요. 그 상황을 이용한다면 중이는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시행착오 흔적이 바로 여기 남아있죠. 준위하고 중위요? 준위는 없잖아. 중위. 있어요? 준위? 네. 아들이 중이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바로바로 복구한 메모입니다. 아까도 이거 하려니까 바꾸려고 했지. 네. 유언장을. 이 공책 당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경계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겠지. 그래서 복구했지요. 간호인 씨가 보고 아니 탐정 이간질하는 것 봐.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메모는 앨범에 있던 사진의 날짜를 기록해 놓았지요. 저는 중이에게 이 날짜에 있었던 일을 여쭈어봤습니다. X 표시가 되어 있는 날의 이야기를 하면 중이는 화를 냈고, 반대로 O 표시가 되어 있는 날에 대해 말하자 중이는 후회한 듯한 발언을 하더군요. 분노와 후회, 모든 감정의 대상은 당신이었습니다. 0 표시가 된 날의 이야기만 하니 유언장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마치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직전에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감동적인 스토리죠. 이 모든 게 우연이었다면 말이에요. 도련님, 원래 중이는 당신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이를 몇 번이고 설득하려 했지만 매번 중이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지요. 결국 유언장에 당신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중이의 임종이 더 가까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이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당신의 누님은 이곳에 계속 남아있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신은 그를 돌려보내고 홀로 이곳을 지키기로 했지요.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15분 간격으로 리셋되는 지금의 상황이. 지금이라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중이를 설득할 수 있지요. 심지어 말실수해서 중이의 기억이 나빠지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먼저 앨범에서 중이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추억을 추론했지요. 날짜 중심으로 설득을 시작했죠. 당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날짜는 X하고 긍정적인 반응은 O 표시라며 이상적인 추억들을 찾아냈지요. 결국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중이의 시간을 바꾸고 유언장을 수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웅성. 정수 가시오. 이제는 중이의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지금의 상태를 끝낼 필요가 있어졌고 담정을 부른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수 있도록. 이거야 원. 담정이 아니라 소설가를 해야겠군. 오, 제 추리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아버지 상태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수정했다 칩시다. 그럼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될 3주 사이에 작성이 됐겠군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 유언장이 언제 작성됐는지. 3월 22일 오전 8시 20분. 오전 8시라면 이 상태가 되기 전이란. 근데 날짜만 안 바꾸고 내용만 바꿨을 수도 있잖아. 혹여나 내가 날짜를 속였다는 소리 하지 마시오. 시간을 속이는 거나 모를까. 날짜를 3주나 속이는 게 가능할 리가 없지. 놀랍네요. 여기까지 들통났는데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아니지. 기억을 잃기 때문에 날짜를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죽었잖아. 그럼 죽었으면 깨어났어. 시계가 없잖아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상태 그대로 생각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뭐 3주가 흘렀다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날짜 그대로다. 유언장의 날짜? 당연히 3주 전으로 적혀있겠죠. 그치, 기억을 잃잖아. 죽기 직전 기억이 사라진다. 즈용. 나 너무 잘하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다 맞추겠네. 응? 그러니 기억도 부활한 시간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도련님, 당신도 그 특성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작성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이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15분이 지나면 죽고 부활하면 15분 전으로 돌아온다. 중이는 지금 상태에 들어간 순간부터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중이가 유언장의 날짜를 3주 전으로 적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 반복적인 부활을 시작한 그날의 날짜를 적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하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도련님? 그래,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지? 도련님 정말로? 그렇소. 내가 유언장을 조작했어. 누님은 유산을 받는데 내가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사업 실패 때문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라고. 내가 주어진 상황을 이용했수다. 그래서 뭐 어쩔 방구? 그럴 리가요? 의뢰인을 신고하면 수고비를 저도 못 받는데요? 지금 저는 정의를 추구하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의뢰를 해결하는 탐정이죠.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능력을 보여드리겠다고. 우리 의뢰인께서 제 실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실력을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어쩔 방구. 내가 졌수다. 이제부터 제대로 지원해주지. 필요한 건 말만 하시. 갑자기 호감도 샀어. 제게 필요한 건 칼과 총. 알겠소. 어떤 칼을 원하시나? 최대한 예리한 거요? 간호인, 당신이 메스를 갖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여기 몇 개 정도. 이거면 충분합니다. 총알은 내가 관리할 것이오. 당연하지만 나도 총을 들고 있을 거요. 이상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군. 물론이죠.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뿐이지요. 아주 좋군. 협조 감사드립니다. 하긴 뭐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피는 사라졌어요. 몸 밖으로의 피도, 몸 밖으로 나온 피도 신체 일부로 취급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지. 총알 그냥 많이 준다는 소리 아니지 않았을까? 설마 싶었지만 총은 아버지에게 쏘기 위해 달라고 한 거였군. 당연하죠. 다른 용도가 있나요? 죽음에 관련된 스킬인 만큼 의도적으로 죽음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조사 방법이죠. 하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중에게 허락받았어요. 잊어버리시겠지만 다시 상황을 정리해도 똑같이 허락해 주시겠죠? 어차피 중이는 15분 후에 죽습니다. 앞당기는 것 뿐이죠. 죽음의 가치를 가볍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죽음의 가치, 동맥을 파고든 날붙이, 뇌를 관통한 탄환, 독극물 한 스푼. 그거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평등하죠. 죽음의 가치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죽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죽음은 그저 끝을 알리는 것일 뿐. 죽음의 가치는 끝나기 전에 인생이 결정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총알도 없어지나? 근데 총알도 있었다고 했는데 막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라도 이렇게 총알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칼. 자, 그럼 이 메스로 목을 찌른다. 저 메스가 필요하다는 건 몸속을 보는 건가요? 네?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걸 보시죠. 사라지나봐. 부활 당시 체내에 남은 이물질은 사라진다. 조금 거창하지만 소멸이나 증발이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아까는 총알 몇 발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그거지. 맞고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던 총알들 있고 자기를 죽인 것만 없애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치명타만 없애고 그러니까 맞아도 피만 나는 그런 상처인 것들은 이제 안 남는 뭐 그런 거지 않을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간호인에 대해. 제가 이곳에 일하기 시작한 건 1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전에 있던 병원을 그만두고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주인 어른께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셨기에 동기였겠구만. 일이라는 건 네, 전투입니다. 아버지께도 또 애국자셨군요. 다들 그렇게 말하시더군요. 솔직히 제게 있어서 아버지는 다른 무엇도 아닌 아버지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시겠죠? 뭘 하면 되겠소? 간단합니다. 이 앨범 알고 계시죠? 당연하지. 애초에 그걸 거기 놔둔 건 나요. 이 앨범 속 사진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싶어요. 빠르게 끝내쇼. 설명을 듣는군. 이때는 귀여우셨었네요. 지금 귀엽지 않네요. 이날도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 곁에 없었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시나 보네요.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셨소. 애국자인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더군. 그러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건 입학식 때 사진이요. 이때도 아버지께서는 안 계셨지.
그래도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나요? 저로서는 부러운데요? 그쪽 입학식 때는 부모가 안 오셨나? 입학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캐묻지는 말아주시죠. 즐거운 기억은 아니니까요. 궁금하지 않네.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이요. 사흘 후에 증상이 악하여 돌아가셨지. 유감입니다.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어. 그냥 이 순간만은 어머니의 곁에 있어주길 바랬는데. 아버지는 그때도 전쟁놀이 중이셨다고. 놀이라기에는 총을 들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놀이요. 죽을 걱정도 없이 마음껏 총을 갈길 수 있는데 놀이가 아니면 뭐겠소. 애국시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아버지는 가능한 전장에 오래 있으려 했소. 같이 죽으러 가는 군인들만 불쌍하게 됐지. 잘못 눌렀어. 아버지께서는 열병 때문에 1년 정도 고생했던 때로군. 열병. 서로에게 마음을 열 만큼 아버지가 집에 오래 계셨던 것은 이때가 유일하니. 지금이 아니라 아팠던 거구나, 그냥. 옛날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어차피 아버지는 내가 간호했던 일도 기억 못하시니까. 아버지가 부활하면 기억을 잃는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때 아버지는 열병 때문에 죽었어. 하지만 부활했어. 1년 정도의 일을 잃었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전장에 있는 줄 아시더군. 아하. 마음대로 하쇼. 어차피 당신이 하는 말 중에 신뢰가 아닌 말이 없소. 그럼 사양 않고 무책임한 사람이요. 늘 가족보다는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우선이었지. 애국심에 돌아버린 건지 영웅놀이를 즐기고 있던 건지. 안녕하세요. 언제나 가능하다면 나가서 싸우고 싶어 했소. 그게 내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요.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봐도 떠오른 건 없군. 애초에 아버지가 집에서 죽을 일이 얼마나 있겠소? 10번? 객관적으로는 그것도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초동력에 대해 잘 아는 건 없소. 당신 전문이지. 그러고 보니 초동력을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위험도 기준을 초동력의 등급을 나눈다던데 내 아버지의 능력은 어떤 등급이 적합한가?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STN 등급이겠지요. STN, 붉은색으로 표시한 등급인가? 네, 맞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아마 전차와 동급이란 가장 높은 등급이군. 초능력자가 많은 나라에서 초능력자는 의무적으로 팔찌를 차야 한다 들었소. 자신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던가. 내 아버지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붉은 팔찌를 차야 했겠지. 네, STN 등급의 스태퍼는 붉은 빛이 나는 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웃기는 이력은 이쪽에서 태어나면 영웅, 그쪽에서 태어나면 괴물 취급인가? 지금은 먼 나라 얘기보다 중의의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말이죠. 글쎄, 당장은 떠오르는 게 없소. 그럼 추억을 떠올리기 쉽게 뭔가를 보여드려야겠어요. 아니요, 저는 방금 0분 안 됐는데 부활했어. 그래! 방금 5분 남았는데 부활했어. 아직 15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죽었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이건 좋군. 긍정적인 신호야.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제가 중이의 죽음에 관여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왜지? 왜 그런 거지? 일단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빨리 죽여서? 열려있는 금고를 보니 안심되네요. 금고라면 본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아, 뭐야, 끝났어? 에? 뭐 하는 건가요? 간호인?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죠? 숨기는 것이 있지 않나요? 숨긴다니, 어떤 거요? 정말 이러실 건가요? 알겠으니까 치워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뭔가요? 사실 궁금한 거 없는데요. 그거 참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시간 허튼데 보냈네? 이 사진의 사람 도련님은 아니죠? 당연하지. 그럼 중이에 숨겨진 자식인가요? 당신을 고용한 게 후회되기 시작하는군. 이건 아버지요. 젊은 시절에 영웅이 되기 전에 인간이었던 시절의 아버지. 이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연인과 있었소. 당연하게도. 올 이유가 없었소. 단순히 사이가 나빠서 마지막까지 연을 끊고 살았다면 아무도 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르쳐 하기는. 아이, 잘못 클릭했어. 됐다. 이게 가장 최근의 사진이요. 왜 그러시죠?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소. 후회하시나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군. 뭔가 이렇게 도움되는 건 없네. 총으로 한 번만 더 죽여보자. 다리! 으! 50 나왔어. 와, 안 죽었어. 와. 죄송합니다. 중이 조금만 참으시죠. 그 고통도 잊힐 테니. 지혈해도 될까요? 아니요, 일단 놔두죠. 살아나왔다. 으아! 추인홀은 다리가 괜찮다. 참을 수 있어. 부하를 맞췄는데도 통증이 아무래도 변한 모양이군요. 다리를 절개한다. 상당히 호전적으로 되셨네요. 아, 네, 덕분입니다. 유감이지만 이번엔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유감은 아니지만 익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네요. 가능하면 이 작업은 간호인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군요. 네? 도와주도록 하쇼. 간호인이 전문가 아닌가? 아, 네. 그럼 절개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총을 쏜 자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나를 죽이려고. 근데 이걸 가만히 있어?
여기 이게 체내에 남아있었습니다. 총알 제가 조금 전에 발사한 거군요.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거였어요. 메모해 두겠습니다. 총알이 나왔어. 아들한테 총이요? 끔찍도 안 할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요? 당신에게 총을 겨누는 겁니다. 총알은 나에게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소? 죽음을 누구보다 바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별 내용 없는데? 총 한 번 더? 머리. 팡. 칼? 저 칼날은 다른 쪽으로 향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야. 아니 시간 이거 리셋하려고. 아 죄송합니다. 왜 이쪽으로 향하는 거요? 저리 치우시오! 유치의 소원. 어? 15회 되기 전에 죽었어. 대체 이런 일이 왜 이러는 거지? 글쎄요, 그걸 이제부터 알아내야겠지요? 확실한 것은 제가 중이를 죽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활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중이를 죽여봐야겠습니다. 잔인하군. 연필로 못 죽이나? 연필이 아니네. 다리. 으아! 아니 총 맞는 걸 어떻게 참아? 한 번 더. 다리 한 번 더. 오른쪽 다리. 당신은 누구요? 왼쪽 다리가 쑤시는군. 그래, 자기를 죽인 거에 대한 건 지우고 죽을 만큼은 아닌 거는 안 사라지네 몸에서. 다리가 오잉? 이 소리는 경찰이네요. 뭐 이렇게 총을 쏴댔으니 당연하겠죠. 아하. 그렇군. 가누이 이것 좀 맡아주시오. 금방 올 테니 여기 꼼짝 말고 계시오. 마침 잘 됐네요. 얘기를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뭔가라기보단 전부를요. 엥? 벌써요? 아니요. 이 이야기는 도련님이 안 계실 때 하는 게 더 수월하겠네요. 일단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정리해보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안건은 중이가 부활할 때 체내에 있던 이물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중이가 실제로 부활할 때 체내 이물질은 소멸했죠. 자기를 죽인
자기를 죽인 거. 여기다 다리를 사격한 총알이 부활 후에도 남아있다. 그치? 뿅! 네, 맞습니다. 그럼 왜 그 탄환은 사라지지 않은 걸까요? 그건 아름다운 정답은 아니네요. 아름다운? 스태퍼의 스킬, 만화 현상이라는 건 물리학이나 화약과 같이 체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은 간호인과 조금 다르네요. 간호인은 다리의 이물질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건 바로 이거죠. 총알이 계속 남아있는 거. 한 번 더! 이건가? 피격 부위와 체내 총알이 사라지는 현상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 지용 맞췄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2의 다리에 사격한 총알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었나요? 잘 기억이 괜찮아요? 지금 재현하면 되니까요. 으야야 이 새끼들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한 발 더 쏘면 중이가 부활하면서 혈흔은 사라지니까요. 왼쪽 다리의 첫 번째, 오른쪽 다리의 두 번째. 절개해보시죠. 네. 왼쪽 다리에는 총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죠? 그렇습니다. 보셨듯이 저는 분명 다리에 탄환을 2발 쏘았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탄환은 처음에 발사한 한 발뿐, 두 번째 탄환은 소멸했습니다. 장실 타임 감사합니다. 아니 방금 내가 먹은 빵 있잖아. 그거 티인 오빠가 오늘 대전 갔다 왔는데 대전에서 유명한 빵이래. 아니요, 성심당은 아니래요. 성심당 아닌데 유명한 빵집이라는데? 무슨 대회에서 1등 했다는데? 근데 저 졸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씹어먹을 게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그냥 이쪽에서 녹여서 오물오물오물 그래서 원인장 네? 저요 03년생이에요. 네? 이거 젤리예요. 젤리. 그 가설이라는 건 이거 친오빠가 가져왔어.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네. 첫 번째 타단은 남았는데 두 번째 타단은
아, 대전 빵. 무슨 휘낭시에? 그러면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아니, 성심당 아니래. 빵야! 그치. 이미 맞췄죠? 이미 내가 맞췄죠? 목숨을 빼앗은 직접적인 원인! 마무리 혹은 확인 사살이라고 하면 이야기 편할까요? 다리에 발사된 첫 번째는 치명상이었지만 목숨을 빼앗은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활과 동시에 소멸한 것은 중이의 목숨을 끄는 물질이라는 거죠. 아름답고 무엇보다 효율적이죠. 어디까지가 신체 일부고 어디까지가 이물질인지는 분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문이 점점 열리고 있어. 문이 무서워. 문이 자기 스스로 조금씩 열리고 있던 거 내가 다시 닫았어. 오빠들 지켜줘. 오빠. 아, 몰래 오는 거 거의 다 했는데. 의문이요? 제 손으로 중이의 목숨을 끊었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아니요. 제가 직접 중이의 목숨을 끊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응? 어이? 내가 증인을 진짜 죽였을 때 나타난 현상. 시간이 흘러 중이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직접 중이를 죽였을 때 아, 15분이 되기 전에 부활했다. 15분이 되기 전에 부활했다. 으앙! 맞네. 큰 3주간 중이는 15분 간격으로 죽고 부활하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중이의 목숨을 끊었을 때는 15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음 죽음이 찾아왔죠. 제가 마무리를 했을 때는 중이는 부활해도 신체의 시간이 15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마무리 직전에 신체로 돌아간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중이라는 부활 스킬을 가진 자가 있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이는 늙어 죽은 직후에 부활하여 15분 전에 신체로 돌아갔습니다. 왜 15분일까?
중이는 이제 15분에 또 죽고 또 부활합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죠. 조금 전 얘기해서 죽음의 원인은 노환입니다. 중이의 스킬은 죽음의 원인이 영향을 끼치기 전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근데 왜 노안으로 죽었을 때 돌아가는 시간이 겨우 15분인 걸까요? 일리는 가설이지만 또 틀리셨네요. 1년 전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동안의 기억을 잃은 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하 참. 이건 도련님이 하셨던 말씀이시다만 1년 정도 병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한번 죽었다고 합니다. 부활했지만요. 그럼 그 부활로 1년간의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아이고, 이 젤리 녀석이 내가 했는데 이 젤리가 내 목에 바로 팍 하고 1년 동안 아팠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확신. 왜 중이는 늙어서 죽을 때 15분으로밖에 돌아가지 못하는가? 그렇군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요. 존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하는 생각. 그래, 노환으로 죽은 게 아니야. 아, 나 알았다 이거. 저희 간호하는 애가 죽이는 거예요. 저거 스웩 저기다 독을 넣는 거야. 스웩. 얘 간호인 얘가 죽이는 거야. 역시 이 사람은. 그럼 주인어른은 무엇 때문에 죽은 겁니까? 상조님의 추리가 맞다면 15분 내에 주인어른을 죽일 수 있는 무언가이겠죠? 네, 부활 후에 돌아가는. 그니까 머리숱 많은 것부터 빵쳤다고? 그리고 주인어른이 부활하면? 그치, 독도 맥! 이 방에는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스웩. 계속 죽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15분 동안에 몸에서 독약이 돌면 죽으니까 이 독약이 들어오기 전 15분으로 돌아가는 거임. 오케이? 그러니까 독약이 들어와서 15분 후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약이 들어오기 전인 15분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중이가 몇 번을 죽든 몇 번을 살아나든 지속해서 영양을 보급해주는 스웩. 하지만 그 수에 연해지는 것은 영양이 아닌 독이었다면 어떨까요? 15분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독. 그걸 지속해서 투여하고 있다면 이렇게 체외에 독을 축적해놓고 투여하는 방식이라면 역전 명사를 구했던 기적도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치. 야 이년아, 너지, 니년이지. 모습을 정체를 밝혀라. 오! 사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수학의 호스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났네요. 중이는 죽지 않았어요. 전부 알고 있었군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도련님은 없는 편이 얘기하기 수월할 거라고. 저는 중요한 일이라니 조용하게 전합니다. 특히 범인의 장수를 들을 때는 말이지요. 중이는 반복되는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인 당신이 바로 범인입니다. 웅성웅성 정숙하시오.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저 사람 중이와 같은 소대. 아버지는 저 사람을 존경했어요. 정년을 진작 넘겼음에도 최전방에 나서는 그 모습이 용맹하다고. 편지에 적었더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저 사람 한 명뿐이었어요. 아군도 적군도 모두 죽고 돌아온 건 중이 한 명뿐이었다고요. 애초에 죽지 않는 사람이 소대장을 맡은 부대였어요. 위험한 임무를 맡는 게 당연했죠. 아버지는 목숨을 잃을 걸 각오하고 갔겠죠.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저 늙은이가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겁니까? 목숨을 건 것은 우리 아버지랑 다른 소대원들인데 왜 유일하게 목숨을 걸지 않은 저 사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건가요? 뭐라고요? 일단 아버지 일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오를 느낀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증오가 중이한테만 향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당신은 중이보다 더 증오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적 병사, 위험한 명령을 내린 고위직,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정치가들. 하지만 적 병사는 이미 죽었고 고위직이나 정치가는 특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접근하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에 비해 다 늙어서 간호인이 필요한 노병은 증오의 대상으로 하기 적합한 존재였겠죠. 당신은. 그래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부활하는데 이미 몇백 번을 죽었을 텐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건 그렇네요. 네? 확실히 중이는 죽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황이었죠. 저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 몇 번을 죽어도 상관없으니 나를 완전히 죽여달라. 그렇게 말했기에 저도 이렇게 과격한 수사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어낸 이 3주간의 현상은 주변 인물들에겐 고통이었을지 몰라도 중이 본인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죠. 이 일로 중이 자신이 본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미안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간호인, 자네는 괜찮은 겐가? 3주 동안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중이를 보고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하시나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나가주시죠? 범인, 살인마년. 아이쿠.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셨네요. 추가 발포 때문에 애먹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종종 하셨던 사격 연습이 변명거리가 됐소. 정말로 빠른 건 그쪽이지. 멋지게 사건을 해결했군. 15분이면 사람 죽이는 독약을 3주 동안 내내 그러니까. 간호인 제도 존나 대단한 거 아님, 부장가? 그니까. 설마 간호인이었다니.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치고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게 됐네. 살인죄는 증명하기 힘들겠지만 상해죄로는 처벌이 가능할 거예요. 처벌? 아니 처벌이라니 안 될 짓이지. 당신이 내 계획을 떠벌려서 간호인도 알아버렸잖소. 불통이 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해야지. 하긴 당신에겐 이 사건 자체가 기회였겠군요. 잘 어울리네요. 같은 범죄자끼리. 그렇지 뭐.
그런데 말이오, 나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남아있단 말이지. 탐정 나으리, 이 의문도 해결해 주실 텐가? 글쎄요, 지금은 좀 피곤한데요? 금고를 보고 내 계획을 알아낸 건 알겠소. 근데 애초에 왜 금고를 열 생각을 한 거지? 당신의 일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조금 전 추리, 어떻게 당신의 총까지 써가며 조사한 특성은 간호인의 수법과 깊은 연관이 있었지. 우연치곤 너무해. 마치 처음부터 수색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니 기분 탓인지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거요. 당신의 부풀 오른 그 소매가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나도 줄이란 걸 한번 해봤수다. 역시 나도 조능력자의 아들이요. 어쩔 수 없이 들어들은 게 있지. 바다 너머 섬사람엔 조능력자가 넘쳐나서 이렇게 족쇄를 채워서 관리한다고. 말 같군. 위험한 능금 아니던가? 뭐하는 스킬이지? 사람의 마음이라도 읽는 건가? 초능력으로 미리 조사해놓고 아는 척이라니 뻔뻔하시군.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당신의 요구를 이뤄냈으니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왜 빨간 족쇄를 찬 초능력자가 이 지역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족쇄를 찬 사람은 정해진 구역에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아무래도 범죄자 처지인 건 나랑 간호사뿐이 아닌 모양이오. 집어치우고 원하는 걸 말하시죠. 각서를 쓰시오. 나와 유언장에 대해 발설하지 않도록. 나도 내 치부를 드러낼 만큼 신고정신이 출처할 사람은 아니오. 재산을 걸고 서명을 한다면 당신도 안심이 되겠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제 의뢰비는 내일까지 지급해 주시지요. 현금으로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서로 약점을 지고 있죠. 이런 관계를 길게 끌어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단 전 당신을 못 믿겠어요. 당신은 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 처음 계약대로 내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아니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하세요. 불법적인 쪽이라면 몇 시간 안에 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있던 증인의 중위의 시간도 흐릅니다.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테죠. 저와 간호사만 사라진다면 유산의 상속을 막을 방해문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손해볼 곳은 없지 않나요? 결국 이야기의 끝은 돈이군. 좋소! 금방 각서를 준비하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를 하죠. 중이가 죽으면 간호인의 원한은 그 가족들에게 향할지도 모릅니다. 그 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조처하세요. 법은 당신의 편일 겁니다. 명심하겠소. 자, 여기에 서명과 지장을 여기 있습니다. 이 서명은 본명인가? 네, 여기까지 와서 숨길 것도 없으니. 좋은 거래였어. 레드핀즈 탐정. 레드핀즈 탐정이 이제 레드핀즈 탐정이 그 전작의 그 사람이 전작의 전작 탐정. 능력을 깨달았을 때부터는 총을 난사하며 달리다가 죽는 것을 반복할 뿐이었다. 몇백 번 정도 반복했을까. 어느새 눈앞에 서 있는 적군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나는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 후로 나는 5개의 전쟁에도 참여했고 4개의 명예훈장님을 받았지. 수천 번의 죽음을 맞고 그 배가 되는 죽음을 적군에게 전사했다. 평생 전쟁터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을 반복해왔어. 그러나 그것도 끝이구나. 시야가 고뭇하고 날 부른 자식들의 목소리도 하는 게 젊어져지는 진정한 죽음이야. 드디어 나도 긴 잠에 들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죽음이
나는 정년이 넘어서도 전장에 나섰지만 애국심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마음도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하나였다. 그저 견딜 수 없었던 고차 평화로운 거리에 살아가는 것이 몇 번이고 죽었어야 했을 내가 아무 좋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그걸 노린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고. 아버지, 난 죽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전작으로 향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지. 결국 죽지 못했고 젊은이들의 아까운 목숨만 사라져 갔다고. 수천 번의 죽음을 맞았지만 내 마지막이 아니었다고. 너희들의 중요한 시기에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당연한 것조차 해주지 못했어. 다시 한번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내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런 인생을 철석. 실례합니다. 제자리가 응? 이거 우연이네요. 간호인. 아직 여기 계셨군요. 네, 생각보다 준비가 길어져서요. 보시다시피 떠날 예정이랍니다. 당신도 고향에 돌아가는 모양이군요. 복수는 포기했나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적극 금지 상태이니까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건가요? 제가 있건 없건 결과는 같을 거예요. 제게는 정식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겠죠. 원래 당신은 상해죄로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했는데요. 도련님의 비밀을 지켜준 대가로 징역 피한 거 아니에요? 네, 전부 당신이 조언한 대로 됐죠. 이런 도련님이 제 얘기를 한 모양이군요. 역겨워요, 당신! 네? 항상 그렇게 내려보든 마하죠. 결국 당신도 돈 때문에 일을 맡은 거면서 전부 역겨워. 당신도 나도 그 도련님도 놓친내도 지금쯤 사랑한 자식들 사이에서 감동적인 죽음을 연출하면서 회개하고 있겠죠. 그런다고 죽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되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마음만 더 편안해질 뿐인데 웃긴가 보네요. 또 저를 내려다보는 건가요? 아니요. 안심한 것뿐이에요. 저는 반대쪽으로 가는 기차를 탄 겁니다. 멕시코가 목적지거든요. 지금 상태를 보니 아직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네요. 당신과 함께 중이의 스킬을 알아가면서 언급을 피한 것이 있습니다. 중이가 지금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가? 더 알려줄 의무는 없죠. 당신이라면 알아채겠죠. 부디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안 죽는 거 아니야? 애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저택으로 돌아가요. 접근 금지. 으아! 여긴 젊어졌어. 당신들은 누구요? 이게 무슨? 아빠인가요? 아버지, 얼마라는 겁니까? 와,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불행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어? 완전한 노안으로 인한 사망, 죽음의 원인을 없앨 때까지 과거로 돌아가는 스킬. 세포가 노화를 시작하기 직전의 연령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 그것보다 유산은! 유산? 누구의 유산을 말씀하는 거지요? 아버지, 평화롭게 살아요. 평화로운 건 좋은 거죠. 기억을 다 잃긴 하지. 이 망할 사기꾼! 으아!
즐거운 여행 되시길, 간호인. 당신은 의외로 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이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약속을 했답니다. 당신에게 당연한 죽음을 선사해 드리겠다고. 이제 피로 젖은 육신은 그 기억과 함께 사라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끝났어. 이제는 새로 태어난 당신이 그 약속을 지켜놔야 합니다. 부디 그대에게 당연하시피 한 죽음이. 근데 그러면은 또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당연하게 다가오는 그런 인생. 그치? 약간 젊을 때로 돌아간 거 아니야? 캬! 근데 플레이 타임이 진짜 짧긴 하다. 2시간 걸렸나? 1시간 반? 1시간 반 걸린 듯? 다른 엔딩은 없을걸? 탐정 몸매가 좋은 것 같다고요? Thank you for playing.